2023년도 하반기 국제 교류 프로그램 설명회, 해외 학위 과정 프로그램, 정규 학기 프로그램, 해외 연수, 해외 계절 학기 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팀. (2023년도) 하반기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제교류팀 최나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먼저 ETS에서 저희 외대 교환학생 토플 장학금하고 토플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ETS의 서동현이라고 하고요. 저희 ETS에서 외대에 제공하는 토플 교환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도 사실 외대 동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희 프로그램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토플 시험 보고 저는 미국의 University of Arkansas에 한 학기 교환학생 다녀왔었어요. 네, 다녀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영어 스피킹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정말 너무 많이 늘었다고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 꼭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드리는 장학금에 대해서 빨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ETS에서는 이제 외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매 학기 한 분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뭐 중복수혜나 이런 제한은 없어요. 뭐 소득 분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권으로 지원하실 때 영어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토플을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자동적으로 대상자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따로 지원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외대에서 이제 나중에 그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서 저희에게 한 번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저희 토플 장학금이라고서 토플 만점 뭐 제일 높은 사람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환학생 지원할 때 했던 여러 가지 점수들 다 반영을 해서 가장 높은 총점을 받으신 분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토플 만점 아닌데 난 안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018년부터 장학금 제공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국가로 토플 장학금을 받고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시험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그리고 기관에서 인정하고 사용하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꼭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자체를 English 트랙을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할 때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시고요.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해서 저희가 160개국 12,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저희 토플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시든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면 토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옵션을 넓히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프리미어 아카데믹 테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토플 시험은 다른 이제 영어 시험들과 다르게 100% 아카데믹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통 학부에서 1,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텍스트북에서 지문을 발췌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리스닝 같은 경우는 강의의 일부분을 듣고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들, 그리고 대화형 문제는 캠퍼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대화, 뭐 교수님과 학생이 할 수 있는 대화, 그리고 뭐 친구들 사이에 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이 리스닝 프롬프트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내용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내요. 어렵게 내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어떤 리스닝 프롬프트를 들려드리고 그것과 비슷한 소재의 또 리딩 소재를 드리고 읽고 들은 내용을 비교해서 쓰세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벌써 얼굴들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 점수 안 드리려고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사실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교수님은 수업 들어가면 다음에 챕터 3까지 읽어오래요. 그러면 난 나의 리딩 실력을 발휘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것과 비교해서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 듣고 나는 라이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파악하지 않으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수업 들어갔는데 그렇게 막 시키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와서 너 한번 말해보라고 숙인 얼굴 밑으로 손가락질을 해서 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하는 과정은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 뭐 여행에서 음식 주문하려고 교환학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학연수 하려고 교환학생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가기 전에 내가 수업을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아카데믹 잉글리시 스킬을 임프루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토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시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험은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장에서 보는 옵션이 있고,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도 볼 수 있게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학교는 홈 에디션은 받지 않겠다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옵션들 따지기가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시험장에서 보는 옵션으로 응시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험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학생들이 또 싫어했던 이유가 너무 길어서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시험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일단은 리딩, 리스닝에서 나오던 기존 문항을 유형이 변한 건 하나도 없고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는 문항 수를 줄었어요. 그래서 리딩, 리스닝은 예전보다 아까 말씀드린 종류의 문항이 나오지만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글을 쓴다기보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냥 구술로 대답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통합적으로 듣기 능력, 읽기 능력, 말하기, 쓰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스피킹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고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내던 문제보다 조금 더 간소한 문제를 포함을 시켰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3시간 넘게 보던 시험을 2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7월 26일부터 이렇게 변경이 있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저희가 120점 만점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미국 학부 기준으로 한 70점, 80점 정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70점, 80점은 그렇게 어려운 점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토플 시험에 응시했던 모든 응시자의 평균이 한 86점 정도 됐어요. 원래는 80점 초반대인데 코로나 때 점수가 확 올랐거든요. 그동안 애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올랐다기보다는 그동안엔 단기 유학이나 이런 거를 갔던 친구들이 좀 응시를 덜 하고 정말 유학을 꼭 가야 하는 석사, 뭐 박사 이런 분들이 응시를 더 많이 해서 점수가 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쓰기 유형, 신유형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300단어짜리 글을 30분 안에 쓰세요 라고 했었어요. 아주 짧은 주제에 한 줄짜리 던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300단어 쓰세요 라고 했던 거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출제되는 문항은 저희가 또 다양한 소스를 드립니다. 교수님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보세요 라고 하는 논쟁 거리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A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B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리소스를 드려요. 그럼 그걸 읽고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을 100단어 안에 쓰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신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없어서 막 달리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유형이 사실 7월부터 출제됐기 때문에 교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연습해 볼 수 있는 샘플을 28개 올려놨고요. 이 샘플은 그냥 문항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연습해서 에세이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채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로 연습하시면 신유형 준비도 크게 어렵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과거 기출문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원도 많이 다니시고 해커스 사이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ETS에서 기출문제 무료로 뿌리는 거 너무 많으니까 꼭 놓치지 않고 다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빠르게 장학금과 토플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온 가장 큰 목적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거를 뭐 추첨이라고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지만 전 퀴즈를 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요. 정답 크게 외치시는 분에게 답변의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토플 시험이 되게 길었는데 짧아졌다고 했어요. 몇 시간 안에 볼 수 있어요. 네, 야구 잠바 입으신, 네, 마스크 하신 분? 네.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박수 쳐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험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몇 개국인지 기억하시는 분? 네, 하늘색 털옷 입으신 여자분? 모자, 네네, 핑크색 모자? 120땡. 네. 150땡, 더 위로. 그 뒤에, 네, 생머리 여자분? 네. 1200은 기관이고요. 네, 가운데. 내려오세요. 앞에 안경 쓰신 여자분? 맞습니다.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네요.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대망의 220불짜리 응시권. 네. 저희 토플 시험 점수가 몇 점이 만점일까요? 네. 아까 답변하신 분 여자 앞머리 있어요. 네. 120점 맞습니다. 네. 요거 밑에 사인해서 저 좀 돌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 제가 너무 빠르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토플 시험 잘 준비하시고 교환학생 얘기 잘 들으시고 즐거운 파견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설명하러 여기까지 와주신 ETS 코리아의 서동현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또 좋은 선물을 주셔서 저희 학생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기 한국외대 국제교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괜찮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김보명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설명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잘 모르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선발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차례차례 저희 프로그램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Q&A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그 국제교류팀은 그 각 담당자별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7+1이 궁금하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궁금하다, 또는 뭐 단기 연수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답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여기 그 담당 선생님들이 다 여기 이 자리에 오시진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차례로 프로그램별로
이제 본인이 맡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1번이 국제교류 프로그램 학위 과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정규학기 프로그램. 정규학기 프로그램이란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한 학기를 공부를 하시면 그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을 외대 학점으로 인정받아서 외대에서도 이게 정규학기로 카운트가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규학기에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방학이나 휴학 중에 할 수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네, 이건 정규학기랑 달리 방학이나 휴학 중에 하는 거라서 이제 요것도 따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 한일중 확장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FAQ랑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해외 학위 과정 프로그램. 학위 과정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복수학위랑 학석사 연계 과정 이렇게 2종류입니다. 먼저 복수학위부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려드리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그리고 해외 대학에서 3학년, 4학년 이렇게 2년씩 공부를 한 다음에 양 대학에서 모두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은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모든 학과가 다 지원하실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양쪽 대학에 다 개설이 되어 있는 그 전공 중에서 이 2+2 복수학위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과들만 이제 저희가 그 답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전공들로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의 스토니브룩 캠퍼스 그리고 오스위고 캠퍼스 이렇게 2 캠퍼스랑 저희가 이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교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양 대학교 간의 그 복수학위 협정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2024학년도부터는 델라웨어 대학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네, 선발 시기는 매년 1월 그리고 7월 이렇게 2번 뽑는데 1월에 이제 선발이 되신 분들은 그해 가을 학기 이제 보통 9월 정도에 학기가 시작되죠. 미국 대학도 이제 그 9월 가을 학기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걸 목표로 이제 1월에 지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선발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봄 학기 미국은 이제 보통 1월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이제 그 1월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선발은 이제 각 학교별로 한 4명씩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선발될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 평점 평균이 이제 그 높으셔야 유리하고 선발되실 때 유리하고 또 영어 성적 해외 이 미국 대학교에 나가면 전부 영어로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 영어 점수, 공인 영어 점수를 제출해서 저희가 이걸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지원 자격에 보시면 이게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격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토플 점수도 이제 뭐 IBT, 오스위고 같은 경우는 85점 이상, 스토니브룩은 80점 이상 되어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출국 직전 학기 포함해서 80학점 이상 우리 학교에서 취득을 하셔야 되고 총 졸업 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에 필요한 뭐 교양 외국어 이런 것도 다 이미 이수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는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이수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공도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이수를 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또 그 아까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전공 중에서
그 전공 학점의 2분의 1 이상은 외대에서 취득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학위가 나오는 프로그램이고 양쪽 대학에서 다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그 내용이나 이 과정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미국 두 대학교를 말씀드렸는데, 대만에도 우리가 그 복수학위를 같이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어요. 대만 사범대학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중국학대학 또는 여기 중국어 통번역학과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외대에서 공부하고 2년은 대만에서 공부하고 양쪽에서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원 자격은 이제 비슷한데 여기는 중국어로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 점수가 필요하고요. 영어 점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학위 과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복수 학위는 양쪽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는 거였다면, 이번에 설명드리는 학석사 연계 과정, 이거는 외대에서는 학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템플 대학교, 우리 그 학석사 연계 과정 파트너 대학교인 템플 대학교에서는 석사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7개 학기, 그러니까는 4학년 1학기까지 수학을 하시고, 그리고 템플대학교에 가서 3개 학기를 이수하시면 템플대에서는 석사 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학위를 받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원 자격을 보시면 우리 학교 성적 평점 평균이 최소한 3.5 이상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IBT, 토플 점수 100점 이상이신 분들만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에 필요한 그 교양 외국어, 전공 필수 뭐 이런 과목들도 전부 다 이수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7개 학기를 우리 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8번째 학기는 이제 템플대에서 수학을 하는데, 이 8번째 학기, 미국에서 듣는 이 8번째 학기 학점을 외대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학사 학위를 받는 거죠. 그러고 이어서 9번째, 10번째, 9학기, 10학기는 계속 템플대에서 석사과정 수업을 듣고 이제 거기에서도 졸업을 하면 석사 학위를 받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학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양쪽 대학교 졸업 요건을 다 채우셔야 되는 그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사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개별 상담으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국제교류팀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규 학기 프로그램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우리 최나연 선생님,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에 영미권, 중국어권, 그리고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최나현입니다. 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양교 간 협정에 근거해서 본교 학생과 그리고 외국 대학 학생을 1대1로 상호 교환해서 수학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 살펴보면 외대생은 외대에만 등록금을 납부하고요. 외국 학생은 외국 학교에만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 두 학생을 이제 상호 교환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저희 외대에서는 최대 18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해 드리고 있고요. 2개 학기를 다녀오시는 경우에는 최대 35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교에서 수학하신 학점으로 본교에서 장학금 취득은 불가하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제 그러면 해외 대학교에서 이수해야 되는 최소 학점이 몇 학점인지도 나중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소가 6학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능한 기왕 교환학생을 간 김에 많은 학점을 이제 듣고 오시는 게 좋기 때문에 최소 학점 이상 가능한 많은 수업과 이제 경험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공통 자격 요건을 보겠는데요. 일단 총 평점 평균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해외 대학교에서는 더 높은 학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교환 대학 리스트에 적혀 있는 학점을 최소로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학기 부분에 좀 길게 써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대학교에서 8학기 포함, 8학기 이후는 수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외대군 예를 들면 2023학년도 12월 현재 이제 6학기를 수료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2024학년도 1학기는 반드시 휴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학기인 2024학년도 2학기에 파견이 되면 7학기를 해외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8학기를 외대에서 보내시고 졸업을 하시는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3학기부터 5학기 수학 중이신 분들은 다 휴학 없이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고요. 6학기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 그대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해외 대학교를 8학기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학적과 학기를 꼭 잘 유의를 하셔서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조건은 파견 국가에서 파견권 언어로 학부 수업이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개념이 이렇게 저희 그 교환학생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잘 모르시고 오신 분들도 많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크게 투 트랙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교환학생 저희 국제교류팀에서 선발하는 트랙이 있고요. 그게 영중일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학과 선발, 말 그대로 학과에서 모든 선발 과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영중일 프로그램의 특징이라 하면 본인의 소속 학과와 상관없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언어권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학과 선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학과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 본인 그 해당되는 학과에 해당되는 언어 국가로 파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어과 학과 선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네덜란드로 파견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학과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예를 들면 일본어 전공을 하지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 하셔도 이제 저희 국제교류팀 선발 영미권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가능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국제교류팀에서 선발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학과 선발 프로그램은 학과에서 이제 각각 학과별 홈페이지나 아니면 사무실을 통해서 선발 일정이나 아니면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정은 이제 매 학기 변동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정을 말씀드리면 1년에 2번 선발을 하고요. 2번 다 방학 중에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2024학년도 1학기 파견자들은 이미 이제 선발이 끝났고요. 2024학년도 2학기 파견이 가장 지금 가실 수 있는 빠른 프로그램인데 지금 내년 1, 2월에 영어권은 선발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문의가 모집 공고가 언제 올라오냐 이 문의를 가장 많이 받는데요. 늦으면 1월 초, 빠르면 12월 말 정도에 저희가 2024학년도 2학기 영미권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올릴 예정이니까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중국어권은 영미권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보통 2월 그리고 8월 정도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선발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과에 문의를 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학기 초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3월 초, 이제 9월 초
이제 저희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뭐 영중일 프로그램에서 탈락하시고 나서 학과 선발로 지원을 해도 됩니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교환학생 선발하고 그다음 교환학생 출국하시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표인데요. 일단 화살표 안에 있는 굵은 글씨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학생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점선 회색 부분이 저나 아니면 해외대학교 교환학생 담당자가 해주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서를 제출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서류 합격 발표가 나면 합격자 분들에 한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그룹 대면 면접이 될 거고요. 보통 인성 면접과 그러니까 언어 구술 면접 위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시 공지에 올라오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영미권은 이제 1분 20초 정도 저희가 드린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좀 더 변동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면접과 그리고 이후에 또 평가 기준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보통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그때 하는 이유는 교환학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대하고 그 다음에 해외대학교에서 상호 교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만 선발이 되는 게 아니라 해외대학교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으셔야지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대에 합격하시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절차시겠지만 저희한테 이제 해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이제 입학 지원을 하셔야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릴 내용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포함이 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 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합격자 분들을 해외대학교에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외대에서 이런 학생들이 선발이 됐고 2024학년도 2학기에 이 학생들이 갈 거예요. 이렇게 통보하는 과정을 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학별로 각 담당자들한테 우리 외대 합격자 명단을 이제 공유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해외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링크나 절차를 안내해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메일을 보시고 해외대학교의 어플리케이션이란 과정을 이제 지원서 작성하고 개인 인적사항 이제 기입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들을 제출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해외대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요. 메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본 서류로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을 드릴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입학 허가서가 있으셔야지 비자를 보통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 허가서를 받으시고 비자 신청하시고 기타 뭐 숙소, 보험 같은 부분 본인이 이제 출국하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셔야 이제 출국이 가능하신다는 것만 일단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과 선발 교환 프로그램은 이런 과정하고는 또 상이하게 학과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필기 시험이나 아니면 뭐 인터뷰를 뭐 몇 번 더 거치실 수도 있어서 이건 학과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발하는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학 성적 그리고 학교 GPA, 면접 점수 이렇게 100 동일하게 300점으로 최종적으로 점수를 내고 있고요. 이 총점 기준으로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이제 원하는 일지망 대학부터 배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대학교에 경쟁률이 몇이에요? 아니면 뭐 합격 커트가 몇이에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기마다 달라지고 학기마다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계를 일단 내지 않고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다는 점만 양해해 주세요. 교환학생을 지원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귀국보고서를 일단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합정보 시스템의 국외교류 귀국보고서 부분에서
다른 학생들이 이미 다녀오고 난 후에 겪은 어떤 조언이라든지 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조금 추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귀국 보고서가 많이 안 적혀 있는 학교라면 저희랑 이제 교류 협정을 맺은 지 얼마 안 되는 신규 학교인 경우가 많고, 어느 본인이 도전 정신이 많고 다른 학생들이 그런 경험도 후기가 없더라도 난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면 그쪽 학교로도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영어권이나 좋은 학교들을 많이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꼭 너무 신규라고 해서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에게 잘 맞는 학교를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인원이 미정되어 있다고 뜨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요. 리스트에 그 학교는 이제 이번에 교환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학교일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나 그 학교에서 이제 선발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도 지원을 해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지원을 하시고, 아니신 경우라면 교환 인원이 확정된 학교로 위주로 이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당연하지만 가고 싶은 대학교를 상위 지망으로 이제 지원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지원하실 때는 제대로 안 알아보시고, 예를 들면은 본인이 4지망을 사실 더 원하는, 나중에 이제 추후에 알아보니까 4지망을 더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변경해달라는 학생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거는 따로 변경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지원하시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학교를 좀 꼼꼼히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7+1 파견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는 김나연 선생님께 이제 마이크를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교류팀에서 7+1 파견학생 프로그램과 전략지역 전문가 과정, 아너스 프로그램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최나연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7+1 파견학생 프로그램도 외대에 워낙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교환학생 제도와의 차이점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환학생 제도는 방금 들으셨겠지만 이제 1:1 이제 협정을 맺은 대학으로 가는 프로그램, 상호 교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은 방문학생 자격으로, 해외 대학에서는 방문학생 자격, 우리 학교에서는 7+1 파견학생 자격으로 해서 해외 대학교에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대학이라도 해외 대학교에서 방문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도 소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제 fee paying, free mover, exchange beyond match, non-degree seeking 등등 이 방문 학생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교에서 이런 이름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한다면 7+1 파견 학생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제도와의 또 다른 점은 방금 최나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외대의 등록금을 납부를 하고 본인이 가는 교환대학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협정으로 가시는 건데요.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외대의 등록금을 원래 이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요런 방문학생을 이제 참여하는 거라면 외대에도 등록금을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 해외 대학교에도 등록금을 납부를 해주셔서 양교의 재학생 신분이 되어야지 양교의 학기가 인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외대 학생들에 대한 이제 뭐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된 게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으로 이제 선발이 되시게 되면 외대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으로 선발이 되시면 외대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대학교 등록금은 이제 그대로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저희 외대하고 협정이 이제 이런 7+1 파견학생 방문학생에 대한 이제 협정이 맺어져 있는 대학이라면
소정의 디스카운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학기 프로그램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아까 저희 교환학생 때 이제 설명 들으신 것처럼 8학기는 해외에서 이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1 파견학생 그리고 아너스, 뭐 자비유학 모든 정규학기 프로그램은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이수하실 수 있는 학기가 7학기, 4학년 1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의 학기를 잘 계산하셔서 휴학이 필요하신 학생분들은 꼭 휴학을 진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7+1 파견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최소 이수학점이 굉장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 옆에 이렇게 딱 적혀 있죠. 최소 이수학점은 6학점. 그것도 외대에서 인정 가능한 6학점. 그러니까 fail이나 F학점은 우리 학교 학점에서 학점 개수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학점이 아닌 순수하게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6학점을 듣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대에서 지원해드린 장학금을 환수할 겁니다.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의 학점 계산을 잘 생각하셔서 해외대학교에 수강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적혀 있지만 학생분들께서 아까 요 문 앞에서 가져오신 브로셔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브로셔 내용도 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견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과별로 특히 저희가 이제 뒤에 어떤 이제 트랙이 있고 어떤 전형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학과 선발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과별로 대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추후에 학과 지원을 하실 때는 그런 이제 학과에서 지원해 주시는 리스트를 잘 확인하셔서 파견 대학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1 파견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교환이나 이제 자비유학 이런 모든 이제 정규학기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저희 4년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가 아니면 지원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굳이 직역을 하자면 이제 전문 대학교가 되겠는데요. 2년제 대학으로는 우리 학교 학제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achelor's degree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이제 문의 주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전형들 차이 때문에 좀 문의 사항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크게 보자면 이렇게 국제교류 선발하고 학과 우수 선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발 주체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교류 선발은 영어권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편의상 영어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저희 영어로 커리큘럼을 진행할 수 있는 대학들을 저희가 통칭 영어권이라고 일단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매학기 시작 전 저희가 지금 1월하고 7월이라고 저희가 적혀 있는데 보통 예전에는 저희가 교환학생 프로그램하고 같이 7+1을 이제 선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두 학기 정도 전부터 저희가 분리해서 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이제 선발 시기하고 맞물려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7월이 될 수도 있고 뭐 2월, 8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월, 7월 이렇게 뽑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선발 대상은 똑같이 이제 전체 캠퍼스 전체 학과 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국제교류 이제 영중일 선발 교환학생 영중일 선발하고 동일하게 학과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7+1 파견학생 영어권으로 이렇게 선별되어 있는 대학들 중에서 난 이 대학을 너무 한번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학과에 구애받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선발 절차 같은 경우는 종합정보 시스템에 이제 3지망까지 저희가 받을 거고요. 교환학생과 동일하게 이제 서류 평가 진행하고 학교 성적, 영어 성적, 면접 평가 이렇게 같이 진행해서 총 300점 만점으로 학생분들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파견 가능 대학 같은 경우는 매 학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분들의 교육 보고서라든지 이 대학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했을 때 저희가 우리 대학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해외 등록금을 납부하고 가는데 이 대학을 가면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학교들은 과감하게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가 지난 학기에 있었다고 있는 대학이 꼭 이번 학기에 있을 거다라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 시점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과하고 우수선발 같은 경우는 영어권하고 이제 영어권 외에 기타 언어권, 전체 언어권을 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선발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매 학기 초 시작함과 동시에 아마 공지를 학과에서 다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학과 선발 같은 경우는 학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지를 보시고 학과 일정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발 대상은 이제 학과 해당 소속 학생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 저희가 학과에서 아무래도 이제 장학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해당 학과에 몇 명의 장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학과에 공지를 드리면 학과에서 그걸 보고 한 학기는 몇 명, 두 번째 학기는 몇 명 이렇게 인원을 분리를 해서 이제 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별로 이제 선발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과별 일정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의 이제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의 선발 기간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파견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학과에서 지정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과에서 따로 지정을 안 해두시고 이제 학생분이 그 7+1 학과 선발로 지원을 하실 때 이 학교로 이 국가에 있는 이 학교로 가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학과장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선발자 중에서 영어권 선발자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팀 영어권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노미네이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대학교 노미네이션도 제가 직접 도와드려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팀에서 이제 공지를 나갈 때 따로 연락을 달라라고 제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매 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와 학과 홈페이지 꼭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제가 또 맡고 있는 전략지역 전문가 아너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지역 전문가 아너스 프로그램은 현지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계시면서 체류하시면서 첫 번째 학기는 어학연수 혹은 해외대학교에 이제 그런 공부를 좀 진행을 수학을 진행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학기는 현지에서 직접 업무를 해보는 실무를 해보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학과는 안타깝게도 전체 학과에 이제 제공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여기 지금 26개 전략지역 언어권 국가로 이제 구분되어질 수 있는 학과들에게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에는 이제 8개 학과, 글로벌 캠퍼스는 13개 학과 이렇게 해서 총 21개 학과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1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기도 하고 수행하셔야 되는 부분도 이제 어학연수도 있고 인턴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해당 학과 1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중전공생, 편입생, 그리고 이 전공이 아닌 아예 이제 정말 다른 사회과학 이런 전공자들은 이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총 700만 원의 지원금이 학생분들한테 나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로 해서 해외연수 지원금 350만 원, 그리고 인턴 지원금 350만 원 이렇게 해서 2개 학기에 걸쳐서 총 700만 원이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1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뭐냐면 혹시 해외 연수 부분하고 인턴 부분하고 혹시 따로 뽑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1년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인턴 온리
이제 트랙으로 해서 인턴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발자가 이 선발 그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어학연수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정규학기 프로그램을 이미 다녀오신 학생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 대학에서 해외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기가 총 2개 학기다 보니까 이미 7+2나 자비유학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1년짜리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약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기는 저희 7+1 파견학생 학과 선발과 동일하게 3월 그리고 9월, 그러니까 학기 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자비유학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이제 저희 서울 캠퍼스에 계시는 문은영 선생님을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비유학 같은 경우는 선발 제도가 아니라 신청제로 저희 해외 대학교에서 이제 우리 대학과 협정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자유롭게 이 대학에 가서 이 국가에 있는 이 대학에 가서 학비를 내고 수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신청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와 아까 저희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장학금을 제외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 이제 동일하게 방문학생 자격으로 가는 프로그램인데 다만 이 제도는 외대 등록금도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 해외 등록금도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신청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특징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마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선발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매 학기 말 정도에 이 대학으로 저는 갔다 올게요 라고 국제교류팀에 신고를 하는 그런 신청 기간이 6월하고 12월 정도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을 예정이니까 요 기간쯤 해가지고 국제교류팀 홈페이지를 와서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자비유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정규학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똑같이 7학기까지가 마지막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지막 학기고요. 그리고 또한 외대 등록금을 납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학생 신분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자비유학으로 가시는 학생분들은 어학당 연수를 많이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최소 16주 이상. 저희가 정규학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외대 정규학기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기간을 이수하고 오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어학당 과정들이 한 달 기준으로 저희가 그 커리큘럼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달 이상의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이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 부분이 기간 토플이라는 건데요. 학생분들이 이제 기간 토플 혹시 언제 보나요? 라고 뭐 몇 번 보나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들 주시는데 저희 기간 토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간 토플은 Institutional Testing Program이라고 해서 ITP 줄여서는 ITP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토플 같은 경우는 아까 ETS 이제 서동현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공신력 있는 ETS사가 직접 출제를 하고 다만 응시를 하는 공간이나 이제 이런 감독 같은 거는 이제 해당 기관에서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한 1년 동안 한 6번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학기에 3번, 2학기에 3번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스티튜셔널 테스팅, 이 ITP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토플 IBT처럼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때 쓸 수 있지는 않아요. ITP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단기 이제 교환학생이라든지 7+1이라든지 자비유학이라든지 정말 순수하게 나는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인정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토플 IBT랑 동일한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고는 어렵겠지만 다만 해외 대학교로 나는 정말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여러 번을 봐서 이렇게 성적을 갖추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는 그런 간소화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시료는 37,000원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PBT 형식이라서 IBT랑은 다르게 677점 만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이제 기관 토플이 열리면 이제 정말 인원 꽉꽉 채워서 저희가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어학 성적이기 때문에 응시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용도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또 졸업 인증이나 회사 제출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토플, IBT와 IELTS 이런 공인 영어 성적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는 이미 이제 3회를 모두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저희가 또 공지를 올리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국제교류팀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ITP 같은 경우는 총 115분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고요. 저희 그 섹션 1, 2, 3 이렇게 listening comprehension 그리고 written expression 그리고 reading comprehension 이렇게 해가지고 총 3섹션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요거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이내에 성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토플 IBT보다는 성적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교환 학생 이제 교환이나 파견이나 이제 지원하는 시점에 혹시 임박했을 때 급하게 성적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많이들 활용하시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이후에 해외 연수, 해외 계절학기 이 설명을 해주실 글로벌 캠퍼스의 유진지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캠퍼스에서 이제 국제교류팀 업무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분들이 일반적인 사항 궁금하실 때 이제 답변을 드리고 증명서나 그런 게 필요하실 때 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계시는 담당자 선생님께서 많이 대응을 해주실 거고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사항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처음에 나갔던 그쪽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또 이제 답변을 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부분 해외 연수, 해외 계절학기 제도 요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도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방학 휴학 중에 해외 대학에서 어학연수 계절학기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고요.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4년제 대학 부설에 있는 어학원에서 어학연수 후에 시간당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고요. 이제 우리 학교 밑에 나오지만 해외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학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대에 돌아와서도 몇 학점으로 인정받는지 그걸 산정하는데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학점 자체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대 기준으로 16주 저희가 한 학기를 보내면은 1학점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 16시간 기준으로 해서 1학점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48시간 이상이면 3시간 6시간 이상 수업 96시간 이상 수업 들으시면은 6시간 요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해외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제 대학에서 학부 수업, 저희 학교 외대에서 이제 계절학기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학부 수업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목당 학점을 인정받으시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연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 부설 4년제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이수를 하셔야 돼요. 이게 특정 학과에서는 또 이제 어떤 학교에 있는 특정 학교에 있는 대학 부설 어학당을 갔다 와야 인정해준다 그런 기준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거는 한번 학과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해외 연수는 이제 학과에서 같이 모아서 한 번에 가시거나 5, 60명 이렇게 단체로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학생분이 직접 알아보시더라도 선배들이 많이 갔던 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어학 학과 소속인 학생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시간 이상 수업을 듣고 오시면 3학점, 그리고 49시간부터 95시간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95시간까지 들으셔도 3학점이고요. 그리고 96시간 이상 들으셔야지 6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요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게 한 개의 언어당 동일 기간 내에 최대 6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태국어 통번역학과 학생인데 요번 학기에 6학점에 해당하는 어학연수를 해외 연수를 하고 오셨다 하시면은 다른 학기에 다시 또 해외 연수를 가고자 하시면 뭐 영어 연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추가로 3학점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총 9학점, 학교 다니는 내내 총 8개 학기 중에서 9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하다는 거, 그거 일단 알고 계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방학 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외대에서 계절학기를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 뭐 학교 외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뭐 계절학기를 들으신다든지, 뭐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해외 연수를 다녀오신다든지 하시면 한 그 방학 내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셔도 6학점까지만 인정받도록 되어 있는 학교 학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계절학기를 들으신 이후에 해외 연수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중복으로 6학점 이상 뭐 되는 거를 모르시고 이상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걸 알지 못하고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의도했던 것보다는 적은 학점수를 또 인정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제 유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학 중에 해외 연수 다녀오시는 경우에는요, 종료 직후 학기에 반드시 학교에 복학을 하셔야 돼요. 복학을 하시지 않게 되면은 그 휴학 중에 해외 연수 하신 거를 인정받으실 수가 없어요. 요거 꼭 유의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학 중에 해외 연수 다녀오신 학점 인정은 재학 연한 그러니까 8개 학기 중에서 총 딱 한 번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휴학 중 학점 인정 시 본교에 소정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학 중 학점 인정은 이제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게 크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1학기는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2학기는 9월 달부터 그 다음 해 2월 달까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휴학 중 학점 인정을 받게 되시면 등록금 납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학기를 기준으로 재학 기준의 그 방학 때 다녀오신다던가 그렇게 하는 걸 저희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영어 연수 프로그램 말씀드릴게요. 해외 연수 다녀오시는 게 이제 영어 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 과를 막론하고 많이들 가시거든요. 이제 뭐 4년제 대학에 어학당에 많이 공부를 하러 가시고 뭐 자공대 뭐 이런 데 계시는 학생들 많이 가시는데요. 네, 영어 연수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모든 국가에 있는 학교를 가실 수는 없고요.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포함해서 영국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만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연수 같은 경우에 무조건 교양 학점으로만 인정이 되고요. 뭐 영어 전공인 학생분들도 이거는 이제 1전공으로 인정받으실 수는 없다는 거 이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분율이나 ABC와 같은 성적표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영어 연수에 한해서는 이제 사전에 저희가 제출하는 계획서나 학점 인정 요청서, 다녀오셔서 내신 학점 인정 요청서에 학과장님 승인이 별도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시고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성적표 아니면 수료증 첨부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시면은 제출하신 걸 검토해가지고 그 학점만큼 인정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계절학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 4년제 대학 학부 수업, 그러니까 우리 학교 외대와 같은 학부 수업, 계절학기 수업을 해외에서 듣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기 인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2년제 대학에서는 수강하고 오시면 요건 인정은 불가하고요.
학과 내규가 또 있어요. 있는 학과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언어 전공인 과를 중심으로 해서 내규가 많은데요. 과목당 학점 인정은 이제 국제교류팀에서 제시를 해드리는 일반적인 내용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지만 학과 내규가 특히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꼭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 방학 내에는 국내외 계절학기를 포함해서 총 6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하니까 갔다 오셔서 뭐 한국에서 들으신 거랑 뭐 아니면 해외 계절학기 들으신 거 방학 때 몇 학점을 총 수강하시게 되는지 그거를 꼭 6학점 이내인지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학 중에 해외 계절학기 이수하시게 되면요, 종료 직후 학기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학을 하셔야 됩니다. 복학하시게 되면 미복학하시게 되면은 학점 인정이 안 되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요. 휴학 중 학점 인정은 재학 연한 중 총 1회에 하나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봐 주세요. 신청 절차는 이제 가시기 전에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요게 안 하고 가시면 나중에 학점 인정 신청서 입력하는 화면이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내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학과장님께 이렇게 갑니다라고 허락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장님 승인이 필요하고요. 귀국 후에는 이제 본인이 받아온 수료증, 뭐 성적표 이런 거를 첨부하셔가지고 학점 인정 요청서를 종정시에다가 입력을 하시고요. 거기 입력하신 내용을 출력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학과장님 승인란이 있으니까 반드시 거기에다가 사인을 받아서 그렇게 오셔서 국제교류팀에 제출해 주시면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휴학 중 학점 인정 프로그램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휴학 중에 뭐 학점 인정을 받는 프로그램 일체 뭐 해외 연수든 계절학기든 모두 포함되는 거고요. 학점당은 저희가 이제 1학점당 16만 8천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연수 기준으로 3학점이면 50만 4천 원, 6학점이면 100만 8천 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어떤 게 내가 휴학 중인지 아니면은 재학 중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케이스를 좀 나열을 해봤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재학 중에 다녀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학기는 9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 지금 학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 2학기에 만약 재학 중이셨던 학생분들이 내년 1, 2월 달에 겨울방학 중에 해외 연수를 다녀오시면 그거는 학기 중에 다녀오신 거라고 봐서 학점을 뭐 3학점이나 6학점을 인정받으시지만 추가적인 비용을 뭐 등록금을 부담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번 2학기에는 2023학년도 2학기에는 재학 중이었지만 내년 1학기는 휴학 예정이신 분들의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1, 2월 달에 안 가시고 그러니까 휴학 중인 3, 5월 달에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휴학 중 학점 인정 신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학점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또 다른 선생님께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1시간 좀 지나서 학생들이 많이 피곤할 텐데 제가 빨리 남은 부분 설명을 드리고 Q&A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파견되실 때 학사 부분에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견대학 선정하실 때는 본인이 전공하는 과목이 그 대학에서 개설되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꼭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다녀오셨을 때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도 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본교에서 수학한 과목과 동일하거나 이제 유사한 교과 과목도 해외대학교에서 수강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외국 대학에서 취득하신 학점은 F 학점 포함 모두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간혹 학생들 중에 본인이 뭐 F 받으신 거 빼고 나머지 패스한 과목만 인정받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안 되시고요. 무조건 F도 다 인정 받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외 교류 다녀오시고 나서 학점 인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학과에서는 패스 올 페일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수 학점에는 포함되지만 평점 평균에는 미반영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일부 학과에서는 여전히 이제 패스 올 페일 말고 지금 성적 등급으로 학점 인정을 하고 있는 학과들도 있거든요. 그 학과들은 지금 여기 뒤에 이제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학과가 어떤 방식으로 성적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국제교류 프로그램 오셔야 돌아오셨을 때 이제 또 당황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꼭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캔버스 아시아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 안내를 드리려는 목적이고, 상세한 문의사항은 서울 캠퍼스에 이제 강진실 선생님이라고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서 직접 뭐 연락하시거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라는 것은 컨소시엄 대학교, 지금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4개 국가로 지금까지는 이제 컨소시엄 대학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대학교와 온라인, 단기 그리고 학기 교류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좀 다양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드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좀 최근에 학생들의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종류가 P1부터 P4까지 다양한데, 일단 그 중에 이제 학기 교류에 해당하는 P4 프로그램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학기 교류 프로그램 중 파견 학기에 학생 체재비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첫 달에 정착 지원금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지원 자격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에서 5학기 수료생 또는 6학기 수료 후 다음 학기 휴학 학생, 이제 교환학생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 학생들, 그리고 총 평점 평균 3.5 이상 취득자, 그리고 영어 성적 그리고 이제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 취소하거나 중도 포기한 학생 지원 불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공지사항에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매 학기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컨소시엄 대학별 파견 인원 지금 총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국 둘, 일본 둘,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나가는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 일정은 보통 이제 겨울 방학에 선발이 되고요. 가을 학기에 파견이 돼요. 그래서 선발 기준도 다른 프로그램하고 좀 유사하게 영어 성적, 학교 성적, 면접 점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P1부터 P3까지 프로그램은 방학 중에 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1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소시엄 대학들과 실시간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뜻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내년 1, 2월에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조금 온라인이지만 참여하면 추후 다른 P2, 3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실 때 지원하시면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2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8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외대 컨소시엄 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고 아니면 중국에 있는 중국 그 컨소시엄 대학교로 학생들이 방문하는 이렇게 2가지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주간 진행되는 단기 유학 프로그램이에요. 네, 학생들이 이제 방학에 1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없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3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이것도 이제 매해 8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집은 그 전 봄학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히로시마 대학교 일본에서 1주간 머무르면서 포용적 아시아라는 주제로 다른 컨소시엄 대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그 수학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라서 꼭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선발 인원은 6명이고 지원 혜택은 이제 자소 장학금으로 8만 엔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